사연자분의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해서 만든 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진 날 나는 8살이었다. 이유는 어려운 말로 들렸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되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 우리 집은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니는 말이 적어졌다. 부엌 창문을 닫고 또 닫다가 손마디가 하얗게 일어날 때까지 닦았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창문이 투명해질수록 마음은 더 흐릿해진다는 것을. 어머니는 낮에는 마트 계산대를, 밤에는 편의점 야간에 일을 하셨다. 편의점 교대 후 어머니가 집에 오실 때는 장바구니를 항상 들고 오셨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빵, 마지막 진열대에 남은 우유, 반값으로 내려온 사과 몇 알. 우리는 그런 것으로 밥상을 차렸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말했고 내가 남긴 빵 조각과 사과 조각을 모아 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그때는 어머니가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 아니, 괜찮아야만 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불량해졌다. 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나는 늘 이유를 갖다 붙였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다고, 불우한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어김없이 다른 학교 학생과 싸운 날 담임 선생님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친구들은 나를 무서워했다. 그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늦었구나 한마디만 했다. 어머니는 눈썹이 떨렸지만 그 외에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무력함이라고 오해했다. 어머니가 나를 말리지 못하는 거라고. 그 오해 위에 나는 자랐다. 어느 날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 했을 때 어머니는 밥상을 치우다 손을 멈추었다. 그릇에 밥알이 몇 개가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 밥알을 젓가락으로 모아 다시 그릇 가운데로 모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너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야. 하지만 너의 인생을 엄마가 대신 후회해 줄 수는 없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길가의 가로등이 연달아 켜졌다. 돌아보면 그날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말의 속도를 늦춘 것이었다.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여기저기 불려다녔다. 친구가 하자면 하고 하자고 안 하면 안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밤낮으로 마트와 편의점 일을 하고 있었다. 손등의 핏줄이 더 선명해졌다. 어머니는 가끔 내 방 문을 두드려 말했다. 밥 데워놨다. 나는 이어폰을 꽂고 모른 척했다. 그 시절에 내가 믿은 유일한 것은 핑계였다. 우리는 가난했고 나는 피해자였고 세상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봄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졌다. 새벽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갑자기 다리가 풀렸다 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어머니는 웃었다. 괜찮아. 좀 과로했나 봐.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달랐다. 정밀 검사가 필요했고 결과는 무겁게 나왔다. 위암 3기였다. 어머니는 침묵했고 나는 그 침묵이 두려웠다. 병실 창틀에 앉아있던 작은 새가 한 번 울고 떠났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다. 나는 멍하니 긴 줄에 섰다. 접수 창구 앞에서 보험증을 꺼내고 수납 창구에서 카드를 내밀고 처방약 봉지를 받아 들었다. 어머니의 처방전에는 낯선 단어들이 가득했다. 주사, 약, 부작용, 주의해야 할 점. 나는 그 단어들을 외우듯 읽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 때문에 너가 고생이다. 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때문에 힘들지? 어머니가 묻자 나는 그제야 눈물이 났다. 아니, 어머니가 겪는 통증은 숫자로 기록되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오늘은 몇 점이에요? 어머니는 늘 점수를 낮게 말했다. 나는 그 옆에서 점수를 높게 말했다. 간호사는 중간값을 적었다. 그 과정이 이상하게 우리 가족 같았다. 늘 어머니는 스스로를 낮추고 나는 스스로를 과장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사이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을 썼다. 몇 달 동안 병원 냄새는 익숙한 냄새가 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병간호에 맞춰 일거리를 골랐다. 새벽 배송을 나가고
오후에 병원에 들르고 밤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피곤할 때면 예전에 내가 속삭였다. 다 때려치우고 전처럼 편하게 살아.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그 속삭임을 밀어냈다. 너 때문에 고생한 엄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 나는 그 목소리를 믿기로 했다. 어머니가 잠들면 병실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천천히 들어왔다. 병실의 커튼이 바람에 천천히 살랑거렸다. 그 느린 호흡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의 숨은 참 오래 버틴다. 그렇게 버텨온 시간만큼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의사가 말했다. 치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MRI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검게 번지던 그림자가 작아졌다. 수치가 내려갔다. 한 번의 검사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방향은 분명하다고. 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오래 묵은 냄비를 꺼냈다.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고 물을 붓고 간을 맞췄다. 팔팔 끓던 국이 잦아들 때 나는 기적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기적이 꼭 반짝이며 오지는 않는다고. 때로는 끓다 잦아드는 물처럼 조용히 온다고. 긴 시간에 걸쳐서 몇 번의 치료가 더 지나고 어느 날 담당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완치는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하시면 완치 판정 낼 수 있겠는데요? 병원 복도 끝까지 빛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그 빛을 잠깐 마주보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말이 없었다. 말 대신 손에 온기가 전해왔다. 나는 그 손을 잡은 채로 병원 계단을 내려왔다. 엘리베이터 앞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계단을 택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보았다. 테이프에는 작은 글자가 있었다. 조심. 어머니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짚었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엄마 천천히. 그날 이후 나는 핑계를 대지 않기로 했다. 새벽에 일어났고 약속 시간을 지켰고 맡은 일을 마감 전날 끝냈다. 쉬는 날엔 어머니와 시장에 갔다. 어머니는 배추를 들어보며 말했다. 이건 속이 꽉 찼네. 엄마에게 배추를 받아 장바구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식탁을 닦고 어머니가 아껴둔 그릇을 꺼냈다. 그 그릇은 예전에 아버지와 살던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깨지지 않고 남아있었고 거기에 다시 밥을 담았다. 나는 여러 직장에서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 남의 탓을 줄이고 내 책임을 늘렸다. 실수하면 바로 인정하고 바로 고쳤다. 돈을 모아 작은 여행을 준비했다. 어머니가 늘 가보고 싶다던 바닷가. 겨울의 바다는 조용했고 겨울의 바닷바람은 서늘하게 몸을 감쌌다. 어머니는 바다를 오래 바라보았다.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모래 위에 발자국 2줄을 남겼다. 밀려온 파도가 발자국을 지웠다. 어머니가 웃었다. 지워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렀다.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나는 진한 커피를 시켰다. 창밖의 나무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지만 가지 끝에 작은 봉오리가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그 봉오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람 마음도 저렇게 되는 것 같아. 추웠다가도 결국 봄을 만든단다. 나는 그 말을 적어두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 그저 내 안에 오래 두고 싶었다. 어머니의 건강은 안정되었다. 점점 약의 양은 줄었고 검진 횟수는 점점 짧아졌다. 나는 앞으로의 일을 계획했다. 자격증을 준비하며 직장에서의 일을 늘렸다. 어머니의 생활을 더 편하게 만들 방법을 찾았다. 오래된 소파를 바꾸고 겨울에 난방비를 덜 쓰게 단열을 했다. 작은 식탁에는 늘 과일이 놓이게 했다. 어머니는 때때로 너무 과하다고 했지만 나는 웃으며 예전에는 너무 덜했어. 고 답했다. 그 대답에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덜했던 것과 과한 것은 서로를 닮았지. 그러나 웃음은 따뜻했다.
어느 저녁 우리는 함께 앨범을 펼쳤다. 어린 시절에 내가 있었다. 토끼 모양 모자를 쓰고 웃는 아이,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탕을 쥐고 있는 아이.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잠깐 멈췄다. 그때도 지금도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나는 말없이 앨범을 덮었다. 엄마도 내 자랑이야. 진심이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우리는 서로를 오래 버티게 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후회되니? 어머니가 어느 날 물었다. 싱크대 위로 저녁 햇빛이 눕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그 후회가 너를 변하게 했니? 나는 잠시 생각했다. 많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되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길게 남았다. 후회가 사람을 뒤로 끌어당길 때가 많지만 어떤 후회는 앞으로 밀어주기도 한다. 우리는 그 후회를 존중하기로 했다. 봄이 다시 왔다. 창문을 여니 바람이 밀려들었다. 부엌에선 미세한 먼지가 춤을 추었고 창틀에 화분을 놓았다. 어머니는 작은 허브를 심었다. 이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적당히 줘야 해. 나는 적당히라는 말을 그때 처음 제대로 배웠다. 사랑도 적당히가 필요하고 걱정도 적당히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야 오래간다. 우리는 오래가기로 했다. 가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온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탓하지 않는다. 네 아빠도 네 아빠의 인생을 택한 거야. 그러고는 덧붙인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택한 거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진다. 원망을 손에 들고 있으면 다른 것을 들 수가 없다. 우리는 원망 대신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게 우리의 방향이었다. 나는 이제 어머니에게 자주 묻는다. 엄마 필요한 거 있어? 어머니는 되게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나는 조금 웃으며 다시 묻는다. 정말? 그러면 어머니는 이따금 말한다. 미역 좀 사와. 성게젓이 먹고 싶다. 나는 그런 엄마의 부탁들이 좋다. 부탁은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엄마의 부탁에 나가서 무언가를 사오고 그걸 식탁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집은 그렇게 돌아간다. 잔잔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어머니가 병원에서 완치란 말을 들은 날, 우리는 병원 카페에서 조각 케이크를 하나 나눠 먹었다. 포크를 번갈아 들며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케이크가 달구나. 나는 웃었다. 달아도 괜찮아. 우리에게 달콤함이 허락된 시간이었다. 긴 터널을 지나온 사람에게는 작은 빛도 크다. 우리는 그 빛을 조금씩 모아 집으로 가져왔다. 전등을 갈고 식탁을 닦고 창문을 닦았다. 이번엔 창문이 투명해질수록 마음도 또렷해졌다. 이제는 알겠다. 닦아야 하는 것은 유리만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나는 창문을 조금 연다.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이 가볍게 흔들린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책을 읽는다. 나는 책상에서 내일의 목록을 적는다.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 잊지 말아야 할 고마움들. 마지막 줄에는 늘 같은 문장을 적는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다. 거창한 승리가 아니다. 말 한마디를 참은 승리, 서로에게 물 한 잔을 건넨 승리,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은 승리. 그런 것들을 합치면 삶은 생각보다 넓어진다. 어머니가 불을 끄며 말한다. 아들 잘 자. 나는 대답한다. 네. 엄마도 잘 자요. 그 인사가 집을 따뜻하게 만든다. 둥글면 굴러간다. 우리는 그렇게 굴러간다.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어머니는 이제 괜찮다 대신 좋다라는 말을 더 자주 쓴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래된 창문을 처음 여는 기분이 든다.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이 춤추고 집안에 따뜻함이 가득해진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 집은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든 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